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좋아. 만약 정말 가능하다면 월급을 3배로 올려주지? 제임스 윌슨 CEO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도 그 청소부가 실제로 도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미나는 조용히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25세의 그녀는 3년간 이 회사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어요. UCLA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하고 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급박한 아랍어를 듣는 순간 미나는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을 직감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2021년 가을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김미나는 UCLA 졸업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제경영학 전공, 우등 졸업. 손끝으로 만져보는 졸업장의 질감은 거칠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했죠. 미나야, 축하한다. 아버지 김철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58세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였지만 미국에 와서는 택시 운전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어요. 깊게 팬 주름과 거친 손이 말해주듯 그 세월이 쉽지 않았다는 걸 미나는 잘 알고 있었죠. 우리 딸이 이제 큰 회사에서 일하겠구나. 어머니 박영희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55세의 어머니는 여러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아침엔 한인마트에서, 오후엔 청소일을, 저녁엔 식당에서. 하지만 딸의 졸업식만큼은 모든 일을 미뤄두고 케이크를 준비했죠. 미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미나는 자신만만했어요. 6개 언어를 구사하고 성적도 우수했으니까요. 큰 다국적 기업에서 인턴십도 마쳤고 추천서도 좋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아, 김미나 씨? 경험이 부족하네요. 영어는 유창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보니 면접장에서 돌아오는 대답들은 항상 비슷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미나는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이 보는 건 능력이 아니라 이름이었고 얼굴이었다는 걸. 1달, 2달. 지원서를 낼 때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희망이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그해 겨울,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미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심장병이었어요. 관상동맥 협착증, 수술이 필요했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보험으로는 전체 비용의 60%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미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머지 40%만 해도 15만 달러. 그들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고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나는 취업 준비를 멈춰야 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거든요. 레스토랑, 마트, 배달.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몇 개월 후 미나는 자신의 졸업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희망 대신 절망이 가득했어요. 이력서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취업은 더 어려워졌죠. 면접관들은 그 기간에 뭘 했는지 물었고 미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돌봤다고 말하면 헌신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자신이 꿈꿔왔던 모습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약값만으로도 한 달에 800달러.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신문구인 광고를 보던 미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솔루션 야간 청소원 모집. 시급 18달러.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월 2,880달러였죠.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UCLA 졸업생이 청소원으로 일한다? 하지만 자존심을 먹고 살 수는 없었어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유리벽 그리고 천장까지 닿아 있는 대형 스크린. 미나는 구겨진 이력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그녀만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김미나 씨, 들어오세요. 인사팀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이력서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UCLA 국제경영학과 졸업이시네요. 왜 이 일을 지원하셨나요? 미나는 준비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도착한 빌딩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CEO 제임스 윌슨이 일찍 출근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새로운 청소원을 훑어봤죠. 당신이 새로운 청소원이군요. 미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윌슨은 잠깐 멈칫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미나의 영어는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곧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죠. 열심히 하세요. 그 한마디에는 온갖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미나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은 따가웠죠. 첫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미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청소용 장갑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무릎은 바닥을 닦느라 까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144달러를 만져보면서 생각했죠. 이것도 시작이야. 아버지 치료비를 위해서라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견디자.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지만 미나는 아직 몰랐어요. 이 일이 3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3년 후 자신의 모든 인생이 바뀔 운명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3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나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몸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의 그 서늘함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어두운 아파트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옆방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약을 먹고 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 소리 말이죠. 미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청소복 유니폼은 이제 몸에 딱 맞았어요. 3년 동안 입다 보니 천이 살짝 발해 있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죠.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미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 화장품이나 승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미나는 가방 속 청소용품들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현실이 금방 달려들었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피로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새벽 4시 30분 글로벌 테크 솔루션 빌딩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미나가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서면 경비원 마이크가 손을 흔들어 줬어요. 60대의 그는 이 건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었죠. 오늘도 일찍 왔구나, 미나. 네, 좋은 아침이에요. 마이크는 미나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죠.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하 1층의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미나는 동료 로사를 만났습니다. 로사는 45세의 멕시코계 여성으로 3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안녕, 미나. 아버지 어떠세요? 로사의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로사는 항상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미나가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좀 나아졌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미나도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대답했죠. 두 사람은 청소용품을 나누어 가지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미나는 15층부터 20층까지, 로사는 10층부터 14층까지였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췄을 때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층은 중간 관리직들이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아서 조용했지만 곧 사람들로 가득 찰 거였죠. 미나는 진공 청소기를 끌고 카펫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들은 뉴스에서는 국제 경제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지식들은 이제 머릿속에만 존재했죠.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두 여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프레젠테이션 어땠어? 윌슨이 또 까다롭게 굴더라. 시장 분석이 부족하다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이었잖아. 미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 프레젠테이션 주제에 대해서라면 자신이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그저 화장지를 보충하는 청소부일 뿐이었죠. 두 여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왔을 때 미나는 마치 가구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들은 미나가 없는 것처럼 계속 대화를 나눴죠. 점심시간이 되면 미나는 잠깐의 휴식을 가졌어요. 직원 식당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그녀는 다른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다양했어요. 회사 정책, 새로운 프로젝트, 승진 이야기. 특히 국제사업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화에 귀가 솔깃했죠. 그들이 어려워하는 언어 문제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들. 미나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할 자격도 기회도 없었거든요. 가끔 복도에서 윌슨과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미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죠. 하지만 몇 번 지나치면서 윌슨은 이 청소부가 다른 직원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미나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윌슨이 중요한 전화를 받으며 지나갔습니다. 네, 유럽 시장이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만. 윌슨의 영어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용어를 정확히 모르는 티가 났죠. 미나는 속으로 정확한 표현을 떠올렸지만 당연히 말하지 않았어요. 윌슨이 지나간 후 미나는 다시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미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면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오늘은 어땠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미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대신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어떠셨어요? 약을 먹고 좀 나아지신 것 같아. 그런데 미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니? 미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의 버팀목이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가족이 모두 잠든 후 미나는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중고로 산 노트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국제 경영, 언어학습, 시장 분석. 자신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했죠. 가끔 회사에서 들은 대화들을 떠올리며 더 나은 해결책을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만약 내가 저 프로젝트를 담당한다면, 저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될 텐데. 하지만 그런 상상들은 현실과 너무 멀었어요. 미나는 그냥 꿈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나는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가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이력서에 3년 공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면접에서 청소원으로 일했다고 말하면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죠. 어떤 날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기도 했어요. UCLA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꿈이 정말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안색이 좋아진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24년 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중동 지역 사업 확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점점 더 긴급해졌고 윌슨도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어요. 미나는 청소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랍어 통역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윌슨이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건 아랍어였죠. 미나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6개 언어 중 하나인 아랍어. 혹시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그냥 청소부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미나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그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나는 평소처럼 19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대형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의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바라봤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윌슨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죠. 젠장, 왜 하필 오늘? 미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윌슨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미나. 아니,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가요. 하지만 미나가 나가려는 순간 윌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알 마흐무드 CEO라고 적혀 있었어요. 윌슨의 손이 떨렸어요. 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취소됐거든요. 3개월간 준비한 중동 최대 석유회사와의 계약이 걸린 중요한 화상회의였죠. 받아야 하는데. 윌슨의 독백 같은 말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윌슨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알 마흐무드 회장님?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빠른 아랍어였어요. 윌슨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죠. 미나는 문 앞에 서서 그 아랍어를 듣고 있었어요. 알 마흐무드 회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손에 잡히듯 이해됐죠.
계약서의 조건 중 사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답변을 원한다. 만약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를 고려하겠다. 미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통역사가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윌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의 알 마흐무드 회장은 더 빠르게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윌슨은 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몇 명의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나? 마케팅팀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역사한테 전화해 봤는데 오늘 오후에나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늦어. 윌슨의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때 윌슨의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윌슨의 입꼬리에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잠깐, 혹시 모르잖아. 윌슨이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궁금한 듯 바라봤어요. 김미나 씨, 혹시 아랍어 할 줄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나의 목이 메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게... 미나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자 윌슨의 얼굴에 조롱의 빛이 떠올랐어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네. 윌슨이 크게 웃으며 주변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6명 정도의 직원들이 구경하고 있었죠. 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그 말에 미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모멸감과 동시에 뭔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죠. 윌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차피 불가능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좋아. 만약 정말 가능하다면. 윌슨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월급을 3배로 올려주지.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윌슨의 말에 웅성거렸지만 미나에게는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갔죠. UCLA 졸업장,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피로한 얼굴, 매일 새벽 4시의 알람 소리, 그리고 지금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알 마흐무드 회장의 아랍어. 미나의 손끝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자신에게 온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굴욕의 시작일까요? 어떠세요? 해볼 건가요? 윌슨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미나의 귀에 들렸어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윌슨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 청소부가 아랍어를 할 리 없다는 확신, 그리고 곧 자신의 우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죠. 하지만 미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떠올랐어요. 3년간 억눌러왔던 것들,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죠. 해보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떨림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죠. 윌슨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던져주는 것처럼 무성의하게 말이에요. 미나가 전화기를 받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알 마흐무드 회장님. 저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통역을 담당하게 된 김미나입니다. 완벽한 아랍어 인사가 미나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알 마흐무드 회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오, 아랍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미나의 등 뒤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윌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계약서 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나는 알 마흐무드 회장의 말을
윌슨에게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중동 비즈니스 문화의 맥락까지 설명했죠. 회장님은 단순히 가격 조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의 상호 존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윌슨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청소부가, 아니, 미나가 말하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전문적이었거든요. 미나는 이제 단순한 통역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에서는 중동 지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장기적인 문화 교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 마흐무드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미나는 윌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 3% 가격 조정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독점 공급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입니다. 30분간의 대화 끝에 불가능해 보였던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정식 계약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미나 통역사님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알 마흐무드 회장의 마지막 말에 미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복도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윌슨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3년간 자신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그 여자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협상을 해낸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죠. 미나는 윌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 성사를 축하드려요. 그리고 미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월급 인상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똑같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미나라는 걸 느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윌슨에게서 온 문자였죠. 내일 오전 9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미나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3년간 꿈꿔왔던 기회가 마침내 눈앞에 와 있었어요. 하지만 미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시험들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미나는 윌슨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어제 일이 꿈이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윌슨에게서 온 문자는 현실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윌슨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차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윌슨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미나는 3년간 이곳을 청소했지만 손님으로 앉은 건 처음이었어요. 가죽 소파에 앉아 몸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어제는 놀랐습니다. 윌슨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미나에게는 커피를 권하지 않았죠. UCLA 졸업생이라고 들었는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나요? 미나의 목이 살짝 메었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윌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회를 주죠. 윌슨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72시간 안에 이 5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 주세요. 독일, 프랑스, 일본, 브라질, 호주의 IT 서비스 시장 현황과 우리 회사의 진출 전략을 담아서 말이죠.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72시간? 보통 이런 보고서는 팀 단위로 최소 2주는 걸리는 작업이었거든요. 혼자서요? 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윌슨의 입꼬리에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참고 자료는 여기 있고요. 윌슨이 가리킨 건 겨우 몇 장의 기초 데이터였어요. 이걸로 5개국 분석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청소 일도 계속하셔야 해요. 월급을 3배로 올려주기로 했으니 3배만큼 일해야죠. 미나의 가슴이 턱 막혔어요. 결국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였군요. 만약 이 과제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제 일은 운이 좋았던 거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윌슨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증명하거나. 미나는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과 IT의 융합,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정책,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기술 솔루션. 각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72시간. 그 안에 청소도 하면서 이 모든 걸 완성한다? 어떠세요? 할 수 있겠나요? 윌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이번에도 미나가 포기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미나는 집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주무셨고 오직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이 얼굴을 푸르게 물들였어요. 먼저 독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정부 보고서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다행히 독일어도 할 수 있어서 원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 나라 분석하는 데만 5시간이 걸렸거든요. 다음 날 미나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마치고 즉시 분석 작업에 돌입했어요. 회사 휴게실 구석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프랑스 시장을 분석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로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나,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미나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2번째 밤 미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일본 시장 분석을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흐려졌죠. 눈이 너무 아팠거든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뭉쳐 있었어요. 할 수 있어. 미나는 자신에게 계속 중얼거렸어요. 포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따뜻한 우유를 놓고 갔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딸아. 그 한마디에 미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마지막 날 미나는 거의 좀비 상태였어요. 브라질과 호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죠. 포르투갈어 자료와 영어 자료를 번갈아 보면서 핵심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시간은 오후 6시. 마감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결론 부분과 우리 회사의 진출 전략을 써야 했어요. 미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습니다. 3년간 억눌려 있던 모든 지식과 열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오후 7시 55분 미나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어요. 총 67페이지의 보고서. 각 나라별 시장 현황, 경쟁사 분석, 우리 회사의 강점, 진출 전략, 예상 수익까지. 완벽한 보고서였죠. 프린터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서 미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해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72시간 동안 총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오후 8시 미나는 윌슨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윌슨은 아직 남아 있었죠. 미나가 정말 완성할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미나가 두꺼운 파일을 윌슨 책상에 올려놓는 순간 윌슨의 얼굴이 굳었어요. 분명히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 다 했다고요? 윌슨이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윌슨은 20분 동안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독일 시장의 인더스트리 4.0 트렌드 분석, 프랑스의 디지털 2025 전략과의 연계 방안,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비전에 맞춘 접근법. 각 나라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이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윌슨도 몰랐던 세부 정보들까지 담겨 있었죠. 이걸 정말 혼자서 72시간 만에? 윌슨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청소일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미나의 답변에 윌슨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우리 기획팀이 한 달 동안 준비해야 할 수준입니다. 윌슨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이 보고서는 그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품질이었거든요. 특히 브라질 시장의 핀테크 연계 전략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네요. 미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월급 인상 계약서는 내일 준비해 두겠습니다. 윌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미나는 집에 돌아와서 뜨거운 샤워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윌슨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로사에게서 온 문자였죠. 미나, 오늘 정말 대단했어. 모든 직원들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나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투명 인간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일주일 후 미나는 새로운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윌슨이 약속대로 월급을 3배로 올려줬고 작은 사무실 공간도 배정해줬죠. 아직은 특별 어시스턴트라는 애매한 직책이었지만 청소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계약이 취소됐다고? 윌슨의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어요. 미나도 급히 윌슨의 사무실로 향했죠. 윌슨의 사무실에는 이미 몇 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타나카 상무가 갑자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마케팅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이유가 뭐죠? 문화적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일본 비즈니스 관습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미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일본과의 계약은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딜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나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업팀 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선물 교환 제안을 거절했고 회의 후 뒤풀이 자리도 정중히 사양했거든요. 그게 무례하다고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미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비즈니스에서 기프트 교환과 노미카이는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신뢰 구축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의 일부 조항도 너무 직설적이었다고 하네요. 타나카 상무가 내일 오후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윌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었죠. 혹시 미나 씨가 일본어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어요. 네, 할 줄 압니다. 그럼 일본 문화나 비즈니스 관습도 아시나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 시절 1년간 도쿄에서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나는 잠깐 생각한 후 말했어요.
먼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요. 하지만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타나카 상무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멘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내일 화상회의에서 정중한 일본어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일본 담당 직원을 두어 문화적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윌슨이 미나를 바라봤어요. 그 일본 담당 직원이 당신이 되면 어떨까요? 미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정식 업무를 맡는 거였죠. 저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신밖에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죠.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타나카 상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어요. 그의 경력, 취미, 가족사,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일본인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개인적 관계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또한 회사의 모든 제품을 일본 시장 관점에서 다시 분석했어요. 어떤 점이 일본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새벽 3시까지 준비하면서도 미나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중요한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화면 속 타나카 상무는 60대의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2명의 부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미나는 정중한 일본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타나카 상무의 얼굴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쳐갔어요. 먼저 지난번 회의에서 보여드린 무례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미나는 화상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식 절하는 모습이었죠. 저희가 일본의 소중한 비즈니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나카 상무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무님께서 제안해 주신 선물 교환과 친교의 시간을 거절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께서는 도쿄 대학 출신이시고 젊은 시절 검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타나카 상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검도의 정신 중에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저희가 그 예의를 지키지 못해서 상무님께 불쾌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김미나 씨. 당신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타나카 상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앞으로는 제가 일본 시장 전담으로 상무님과 소통하겠습니다. 미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매월 정기적인 화상 미팅을 통해 단순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타나카 상무가 부하 직원들과 조용히 상의했어요. 그리고 상무님이 로스앤젤레스에 방문하실 때는 정식 일본 요리로 환영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의 회의가 끝날 때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김미나 씨, 당신과 일할 수 있어서 기대됩니다. 타나카 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계약건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이죠. 화상회의가 끝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미나는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미나는 홀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미나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캐서린 윌슨입니다.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윌슨의 부인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오늘 회의 잘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캐서린의 눈빛에는 관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당신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랍어 통역도 그렇고 오늘 일본어도 정말 놀랍네요. 미나는 조금 긴장됐어요. 윌슨의 부인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는지도 들었고요. 캐서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될 때 커피 한 번 마실 수 있을까요? 당신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서린 윌슨, 이 여성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이틀 후 월요일 아침 회사에 비상이 걸렸어요. 미나는 일찍 출근해서 일본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윌슨의 사무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복도로 나가보니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마케팅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지나가는 걸 보고 미나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신제품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됐어요.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전 10시 전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윌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의 옆에는 캐서린도 앉아 있었어요. 어제 테크노 이노베이션에서 우리와 똑같은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윌슨이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이 나와 있었죠.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렸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캐서린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누가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누가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미나는 지난 며칠간을 떠올려 봤어요. 자신도 일본 계약건으로 여러 자료에 접근했었죠. 혹시 자신이 의심받는 건 아닐까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젯밤 누군가 회사에 몰래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경비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벽 2시경에 15층에서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회의 후 미나는 자신의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찾아낼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복도에서 들은 이상한 전화 통화 소리가 말이에요. 어떤 직원이 스페인어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직원의 이력서에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는 기록이 없었어요. 미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점심시간 미나는 15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청소부 시절에 익힌 관찰력이 도움이 됐죠. 어떤 자리에 누가 앉는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그런데 한 책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개발팀 로드리게즈의 자리에 있는 휴지통에서 찢어진 메모지가 보였거든요. 미나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그 종이들을 주워봤어요. 제품 사양서, 내일 전달, 스페인어로 쓰여진 메모 조각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로드리게즈가 퇴근한 후 그의 컴퓨터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죠. 물론 불법적인 건 아니고 단지 관찰만 했어요. 휴지통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테크노 이노베이션, 계약금 5만 달러. 미나의 손이 떨렸어요. 이거였어요. 로드리게즈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경쟁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날 미나는 윌슨과 캐서린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어떤 정황인가요? 캐서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로드리게즈가 이력서에는 없는 언어들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찢어진 메모들에서 경쟁사 이름이 나왔고요. 윌슨과 캐서린이 눈을 마주쳤어요. 함정을 파볼까요? 캐서린이 제안했어요. 그들은 가짜 신제품 정보를 만들었어요. 미나가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각각 다른 직원들에게만 접근 가능하도록 했죠. 로드리게즈에게는 스페인어 버전을 보여줬어요. 이건 극비 정보니까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요. 윌슨이 일부러 강조했어요. 미나는 며칠 동안 로드리게즈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가 언제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사흘 후 미나의 추측이 맞아떨어졌어요. 경쟁사인 테크노 이노베이션에서 갑자기 발표한 신제품이 바로 로드리게즈에게만 보여준 가짜 정보와 일치했거든요. 더 결정적으로 미나는 로드리게즈가 퇴근 후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스페인어로 통화하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네, 정보 전달했어요. 약속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미나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이번에는 미나가 앞에 서서 발표했죠. 로드리게즈 씨가 경쟁사에 정보를 유출한 게 확실합니다. 미나가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찢어진 메모들, 녹화된 통화 내용, 가짜 정보 유출 결과. 로드리게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함정이잖아요. 맞아요. 함정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걸려들었어요. 윌슨이 차갑게 말했어요. 결국 로드리게즈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쟁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지난 3개월간 총 15만 달러를 받고 정보를 넘겨줬다고 했어요.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캐서린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미나 씨.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회의 후 윌슨이 미나를 따로 불렀어요. 미나 씨, 당신의 관찰력과 언어 능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미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국제사업팀 리더로 정식 승진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이제는 더 큰 책임을 맡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캐서린이 미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미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히 능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캐서린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이 회사에는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당신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미나는 국제사업팀 리더로 정식 승진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전용 사무실과 3명의 부하 직원이 있었죠. 월급도 또다시 올랐고 회사 내에서의 위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6개월 전의 청소부 미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캐서린이 암시한 더 큰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든 답은 곧 밝혀질 거였어요. 승진 첫날, 미나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 시내 풍경이 예전과는 달리 느껴졌죠.
6개월 전에는 이 건물의 지하에서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7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김미나 국제사업팀 리더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생생했죠. 정말 현실인 거야?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전 10시 미나는 자신의 첫 팀 미팅을 주재했어요. 3명의 팀원들이 앞에 앉아 있었죠. 제니퍼 마케팅 전문가, 마크 기술 분석가, 그리고 케빈 영업 담당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김미나입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팀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니퍼가 손을 들었어요. 미나, 앞으로 우리 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미나는 잠깐 생각한 후 답했어요. 단순히 계약을 따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어요. 팀원들이 관심 있게 들었죠.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어서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정말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전문가를 두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회사가 진출하려는 모든 지역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일주일이 지나자 미나의 팀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브라질 정부 프로젝트에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윌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나 팀의 성과가 이번 분기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윌슨이 보고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하지만 미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윌슨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나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비영리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민자 가족들을 도와주는.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우리 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는구나. 언어 교육이랑 취업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능력이 있는데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다음 날 미나는 캐서린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재단 설립 계획,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캐서린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싶어요. 10만 달러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너무 큰 돈인데. 미나 씨, 당신은 이미 우리 회사에 그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이 재단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준비한 독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백업 파일도 손상되어 있었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저장했는데.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미나도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브라질 고객과의 중요한 화상회의 시간에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IT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가. 미나가 브라질 고객에게 사과하며 회의를 연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팀들은 인터넷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오직 미나의 팀만. 케빈이 조용히 미나에게 귀뜸했어요. 미나, 혹시 윌슨이 우리를 견제하는 거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우리 팀 성과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당신이 너무 빨리 승진했잖아. 미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윌슨이 자신의 성장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마침내 윌슨이 직접 나섰어요. 미나 씨, 잠깐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윌슨의 사무실에서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어요. 재단 설립 계획을 들었는데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업무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 하지만 국제사업팀 리더라는 직책은 24시간 책임이 따르는 자리예요. 윌슨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팀 성과가 좋긴 하지만 아직 검증된 건 아니에요. 윌슨이 찬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시장이 변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너무 자신만만해지지 마세요. 미나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이건 명백한 견제였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윌슨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저녁 미나는 캐서린에게 전화했어요. 캐서린 씨, 혹시 시간 있으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미나는 윌슨과의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역시 그렇게 나왔군요. 캐서린의 목소리에는 전혀 놀라지 않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미나 씨. 다음 날 캐서린과 미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임스는 당신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요. 캐서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당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캐서린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미나 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물러서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거나. 그날 밤 미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6개월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선택을 해야 했어요. 안전한 길을 택하고 윌슨의 견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미나는 책상 서랍에서 재단 설립 계획서를 꺼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자신의 꿈이 담긴 문서였죠. 포기할 수 없어. 미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캐서린이 미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윌슨의 저택은 베벌리 힐즈에 위치한 거대한 집이었죠. 미나는 처음 보는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캐서린이 안내한 곳은 집 뒤편의 작은 서재였어요. 윌슨이 올 수 없는 캐서린만의 공간이었죠. 미나 씨,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캐서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제임스에 대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캐서린이 서재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조사한 결과예요. 제임스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미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정말요? 허위 계약서, 유령 직원, 해외 계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캐서린이 파일을 펼치며 보여줬어요. 수많은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있었죠.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외부 사람이에요. 제임스의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요. 캐서린의 눈빛이 절실했어요. 저 혼자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당신의 언어 능력과 분석력이 있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회사 전체가 위험하잖아요. 미나가 파일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수상한 부분들이 많았죠. 도와주실 건가요? 캐서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미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만약 윌슨이 알게 되면? 그럼 우리 둘 다 끝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다음 날부터 미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국제사업팀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회사의 재정 문서들을 분석했죠. 캐서린이 몰래 복사해준 계약서들을 보니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존재하지 않는 해외 업체와의 거래, 실제 서비스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출금들. 이건 정말 심각해. 미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윌슨의 감시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 요즘 야근을 많이 하시네요? 윌슨이 불쑥 미나의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국제계약 검토하느라 바빠서요. 미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윌슨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미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스위스 은행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메일들이 독일어로 쓰여 있었어요. 다행히 미나는 독일어를 할 줄 알았죠. 계좌번호, 월 5만 달러 입금. 윌슨이 개인 명의로 스위스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출처였어요. 회사 고객들이 지불한 계약금의 일부가 가짜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이 시간에 뭐하고 계시나요? 윌슨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미나는 재빨리 화면을 껐지만 윌슨이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 내일 독일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화면에 독일어가 있더군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윌슨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클라이언트가 보낸 계약 검토 요청서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미나 씨. 윌슨이 미나의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어요. 혹시 다른 일에 관심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 기밀에 대해서 말이에요. 당신 지위에서는 접근하면 안 되는 정보들. 윌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윌슨이 미나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회사에 해를 끼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합니다. 그것이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죠. 미나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 아버지가 아직 치료 중이시죠? 의료보험 같은 건 회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윌슨의 마지막 말에 미나는 혈액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가족을 건드린다는 얘기였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죠. 하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할 거예요. 윌슨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일찍 퇴근하세요. 야근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윌슨이 나간 후 미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윌슨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위협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미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계속 조사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고
포기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였어요. 그날 밤 미나는 집에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약을 먹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이 평온함을 지켜야 해. 하지만 동시에 윌슨의 비리를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 그리고 앞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미나는 휴대폰을 들고 캐서린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점심에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가. 미나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미나와 캐서린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윌슨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직접 위협까지 했고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핵심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캐서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가족까지 위협했어요. 아버지의 의료보험을 끊겠다고. 그래서 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거예요. 캐서린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글로벌 테크 솔루션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사회이사 5명, 주요 주주 3명, 그리고 캐서린과 윌슨이 참석했죠. 미나도 특별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윌슨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대해 양해 부탁드려요. 캐서린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 회사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회사에서 체계적인 횡령과 사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첫 마디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윌슨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캐서린, 갑자기 무슨... 제임스,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됐어요. 캐서린이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김미나 씨,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미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난 3주간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이 나타났어요. 윌슨 CEO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해외 계좌입니다. 지난 2년간 총 240만 달러가 입금됐어요. 윌슨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누명이야.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미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화면에는 가짜 계약서들이 나타났어요. 존재하지 않는 해외 업체 17곳과 허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래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다른 직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당신이 언어를 할 줄 아는 것까지는 몰랐겠지만요. 캐서린이 윌슨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세 번째 화면에는 이메일 내역들이 나왔어요. 이 독일어 이메일들은 윌슨 CEO가 직접 스위스 은행 담당자와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미나가 독일어 이메일을 번역해서 읽어줬어요. 이번 달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금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 감사가 끝날 때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완전한 조작이야. 윌슨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 컴퓨터에 불법 침입해서 가짜 증거를 만든 거야. 캐서린, 당신이 이혼하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죠?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미나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화면에는 윌슨이 스위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왔어요. 지난달 추리의 출장 때 찍힌 영상입니다.
240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했죠. 윌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회이사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윌슨 CEO, 이에 대해 해명할 게 있나요? 저는 윌슨이 말을 잃었어요. 반박할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회사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서린이 추가로 말했어요. 고객들이 지불한 계약금도 중간에서 빼돌렸어요. 이는 고객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주주 대표가 일어섰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사회는 즉시 윌슨 CEO의 해임을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8명 모두가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죠. 윌슨 씨, 당신은 즉시 CEO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윌슨이 의자에 무너져 앉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캐서린이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횡령된 모든 자금은 즉시 회사로 반환되어야 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회수하겠어요. 윌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FBI 금융범죄수사팀에도 이미 신고했습니다. 그럼 임시 CEO는 누가? 사회이사가 물었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캐서린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김미나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어요. 그녀의 능력과 윤리성이 없었다면 이 사태를 발견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미나 씨, 부사장직을 수락하시겠어요? 미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청소부였는데 이제 부사장이 되다니. 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CEO 승계를 고려하고 있어요. 캐서린의 말에 미나는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저요? 당신만큼 이 회사를 사랑하고 직원들을 아끼며 윤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윌슨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미나가 지켜봤어요.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너진 모습으로 떠나고 있었죠. 하지만 미나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윌슨 씨, 미나가 조용히 불렀어요. 뭐야? 윌슨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사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늦은 후회는 의미 없어. 윌슨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부모님과 함께 소박한 축하 만찬을 했어요. 우리 딸이 부사장이 됐다니. 아버지가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미나야, 너무 높은 곳에 오른 게 아닐까?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그때의 미나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은 미나 말이에요. 2025년 4월 16일 정확히 1년 전 미나의 인생이 바뀐 그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나는 글로벌 테크 솔루션의 CEO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죠. 새로운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나야?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에 들린 취임사 원고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래층에서는 부모님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그들에게도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오전 10시 글로벌 테크 솔루션 본사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온 상태였죠.
청소부에서 CEO가 된 여성이라는 스토리는 이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캐서린이 사회를 맡았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품으로 이 자리에 오른 김미나 CEO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나가 연단에 올랐을 때 객석 앞줄에 앉은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신 상태였고 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 미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이 건물의 지하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때의 저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봐주셨어요. 특히 로사에게 고마워요. 미나가 객석의 로사를 바라봤어요. 로사는 이제 청소팀 매니저로 승진해 있었죠.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이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마이크 경비원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이크, 새벽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어요. 눈물을 닦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앞으로 이 회사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모든 고객이 신뢰할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사가 되겠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노력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취임식 후 미나는 회사 곳곳을 둘러봤어요. 1층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액자에는 미나의 옛 청소복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에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 앞에서 잠깐씩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네요. 캐서린이 미나 옆에 와서 말했어요. 잊지 말자는 의미예요. 겸손함을 말이에요. 이제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청소팀 직원들도 당당하게 걸어 다녔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죠. 미나가 만든 내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여러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접수처에서 일하던 제이슨은 이제 IT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카페테리아의 마리아는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다르네요. 제이슨이 미나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오후에 미나는 자신이 설립한 브릿지 투 오퍼튜니티 재단을 방문했어요. 이제 재단은 LA의 세 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매년 500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미나 선생님,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반겨줬어요. 그들 대부분은 이민자 가족들이었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반드시 올 거예요. 미나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새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죠. 미나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네가 여전히 우리 딸이라는 거야.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착한 딸 말이야. 미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나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다른 기업들도 미나 효과라고 불리는 변화를 시작했죠. 내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는 미나를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이민자 통합 정책의 자문을 구했어요.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모두를 바꿔놓아요. 미나가 한 대학 강연에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미나는 다시 회사 로비의 청소복 앞에 서 있었어요. 고마워. 미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의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였죠. 액자 속 청소복을 바라보며 미나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윌슨의 조롱, 72시간의 불철주야, 일본 고객과의 위기, 스파이 사건,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순간까지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액자 아래 적힌 문구를 다시 읽으며 미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각각의 불빛 뒤에도 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미나는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미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였어요. 미나의 따뜻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그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밝힐 날이 올 거예요. 오늘 미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